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것이 부동산 소송이다. 그 책을 이번에 제가 새로 쓴 거거든요. 써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법정 상권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거, 그 다음에 지분으로 낙찰받은 거에 실전 사례를 낙찰받은 것을 소송을 해서 해결하는 것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내용은 제가 왜 이걸 써서 강의를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특수경매는 제가 판단했을 때 낙찰을 받는 것이 반이고, 받고 난 다음에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비등이 반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말을 듣지 말고 뜻을 들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제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제가 이번 주도 금요일 하고 토요일 날 제가 추천 물건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천 물건 강의를 하면 제가 이걸 골라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입찰 들어가라고 설명하면은 그것이 들어가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들으면 안 되고,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파져 나온다는 것을 들어야지 그 물건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 중에서 나쁜 물건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매로 나오는 물건 중에서 나쁜 물건이 있어요. 뭣도 안 나와. 나쁜 물건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매로 나오는 물건 중에서 나쁜 물건이 있어요. 다 나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좋은 물건도 다 나쁜 물건도 아니고, 좋고 나쁜 거는 뭐냐면 가격 대비거든요. 근데 제가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나쁜 물건이 없다, 이런 얘기는 가격을 내가 정합니다. 근데 나하고 안 맞아서 거래가 안 되는 것 뿐이지, 내가 1,000원 정도면 내가 인정해, 내가 살게. 근데 다른 놈이 1,500 주고 1,500원을 쓰고 가져가면 다 나하고는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면 가성비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지 물건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르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가성비는 좋지만 복잡하게 얽힌 거를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은데 뭐가 어려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 물건을 가지고 낙찰받은 걸 가지고 이런 물건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는 거 해를 알게끔 되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물건을 추천했을 때 이걸 낙찰받은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소리 들고, 어떤 식으로 내가 얼마를 받고 해결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하는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가격에 살 수 있으면 돈이 되는 거고, 살 수 없으면 돈이 안 되지만은 나가는 돈도.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받지 못하는 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낙찰은 받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이다. 낙찰은 받았는데 남지 않는 게 문제지, 낙찰 못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탄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실탄 한 발을 쐈는데 회수는 안 됐는데, 회수가 안 되고 나면 더 좋은 물건이 그렇게 많아요. 제 이 얘기는 뭐냐면 낙찰 못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입찰을 들어가려고 할 때 떨어진다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서 2번 들어가서 떨어져서 하나 낙찰 받아서 내가 6개월 벌어서 쓰면 되지,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낙찰 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목매서 제일 제가 미련한 사람이 승질나서 질렀어요. 교수님, 2번 떨어지니까 승질나서 질렀어요. 그랬는데 낙찰은 받았는데요, 돈이 안 돼요. 뻔한 얘기죠. 자, 이게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당진에 있는 토지만 매각, 건물은 매각 죄입니다.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등기부 등본도 있는데, 제가 애초에 봤더니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었어요. 근데 부인 이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땅만 경매로 놓아. 제가 이거를 신권으로 해서 한 번 떨어진 다음에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샀을 때 살 사람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이게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경매로 나와 있는 땅과 건물이 있는데 그 안쪽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다시 말하면 경매는 하나만 나왔는데 땅은 두 개를 같이 쓰고 있길래 제가 와서 등기부등본을 둘 다 떼어봤더니 둘 다가 주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비료를 내면서 쓰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이 그만큼 자기가 살만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편에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좋아 나빠. 근데 내 계획대로 다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좋진 않지만은 그래서 재미가 있어 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 타경 55355 당전시 우광면 송산리에서 대지가 174평입니다. 우리가 1억 4,800까지 떨어진 거를 1억 4,9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100만 원을 더 쓰고 받았는데 건물은 뭐예요? 매각 제외로 됐습니다. 강제 경매로 보게끔 되면 얼마죠? 1억 2천입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여기 보면 건물 매각 제외죠. 우리 여기 보면 1억 4,800까지 떨어졌죠. 이게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 번 더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구만.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떨어지게끔 되면 한 9천이나 뭐 얼마쯤 되면 그때 낙찰을 받아서 강제 경매로 들어온 거를 1억 2천으로 된다? 떨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덜컥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때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이거는 건물 주인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우리 공투를 발표를 해갖고 그 당시 한 열 몇 명이 있어서 회장도 있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발표했더니 몇 명에서 이거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보면. 그랬더니 이제 회장님께서 절대 반대한 거예요. 이거 내가 조사해 봤더니 법정상권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해갖고 그 공투하시는 분들이 나는 들어간다 나는 안 들어간다 해서 갈라졌어. 반으로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가고 몇 명 안 들어갔던 겁니다. 부동산 점경에 채무자 점유하고 있죠. 소재는 2층 농가 주택은 채무자의 최순 누구로 등록이 되어 있죠. 보면 최순 누구가 보면은 인요식으로 된다 땅을 매매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토지의 등기 이름이 뭐예요? 임누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면 지역상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같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제가 봤더니 여기 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 여기로 진입도로가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한 9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1층이 지어져 있고 2층은 여기 보면 중축을 무단으로 중축한 건물이 있는 겁니다. 여기 대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담장 있는 곳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창고 같은 것도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낙찰 허가가 나서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게 건물 주인인데 한번 만나자고. 또 만납시다 해갖고 왔어요. 왔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만 여기 아까 최순 누구였었죠? 그분의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 동생의 남편이 갖고 있는 거죠. 처남인가? 그러면서 여기 땅값이 이렇게 안 나가는데 당신네들 낙찰을 잘못 받은 거니까 이거는 잔금 내봐야 손해니까 내지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와서 얘기하길래 포기하고
낙찰 잘못 받은 거는 내가 잘못 받은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해갖고 그분이 조금이라도 저한테다가 우리 입찰 보증금 그다음에 얼마 준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걸 낙찰 받았잖아요. 이렇게 낙찰 받았죠. 우리가 잔금 안 내면 우리가 보면 1억 4천이니까 1,400만 원이죠. 뭐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준다고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잔금 안 내죠. 그럼 다시 재경매로 나오죠. 그러면 거의 자기네들이 다시 최저가로 가져갈 확률이 90%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잔금을 안 내고 미납을 하면 낙찰 받아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가 더 떨어진 가격으로 자기들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보기에는 1억 정도면은 이거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간 겁니다. 이게 뭐. 제일 먼저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죠. 협상. 내가 가서 협상을 하자 그러면은 협상 안 합니다. 말로 해서 내가 너 협상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해도 협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위적으로 내가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상대편에다 보이면 협상은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협상은 상대편에서 하게끔 만들고 나야지 협상을 해도 가격이 내 맘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협상하자고 얘기하면 혹시 협상이 돼도 가격을 그쪽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협상을 하는 게 목적이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협상은 상대편에서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최고의 협상가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문 정부에서는 중국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려고 애를 많이 썼었죠. 먼저 직접 갔었지 않습니까? 모두 얘기 많이 했었어요. 결국 보면 뜬 만큼 그만큼 상대편이 호응을 해주진 않았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은 윤 정부에서는 협상 거기 하기 전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쳤죠. 합치고 나서 들이대려고 하니까 협상하자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건물 주인하고 협상할 때 내가 그냥 말로 협상하자고 하지 말고 내 편이 되는 뭔가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되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에 뭐라?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려달라. 일단은 소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소장이 들어온 걸 가지고 법을 잘 아는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변호사,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죠.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그 상대편은 내 얘기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협상을 하자고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래? 법에서 소장을 넣는 겁니다. 철거하고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연 1,000만 원의 치료를 달라. 보통 지사가 성립하는 그 철거 소송이 받아들여집니까? 자, 이게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소송이라는 것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주장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내가 김정은이가 내 사촌 동생인 거 아세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설명하는데 사실 김정은이가 내 사촌 동생이야 하고 주장을 할 수 있죠. 주장만 해야 돼, 입증도 해야 돼. 주장을 하고 나중에 입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주장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주장을 하면은 상대편에서 이렇게 있어서 법정 사건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판단돼 내놓으면은 그러면 이 주장은 어긋난 것이라고 판단하면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법정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철거하고 나가라고 주장을 했는데 상대편이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입증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법적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잼 한번 날려보는 겁니다. 딱 날려봤더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소장을 일단 넣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넣는 겁니다. 청구 원인, 소송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입증 자료가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판사님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청구 원인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땅을 샀는데 건물은 다른 사람 거로 돼 있으니까 나는 땅에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주인을 철거하게 나가게끔 해주십시오. 철거하고 나가게끔 해주십시오가 청구 취지고, 내가 이거를 땅을 낙찰받아서 땅 주인이 내 거고 건물 주인은 다른 사람 거다 하는 것이 청구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 관리자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그게 뭐예요? 입증 자료가 되는 거죠. 판사님은 항상 우리가 지료를 청구하고 철거를 해달라, 그 다음에 지료를 달라 그러면은 철거할 부분을 어디를 어떻게 철거해달라 그런지 지적해라. 그 다음에 지료를 달라 했으면 어디를 얼마큼 어떻게 쓰고 있으니까 지료를 얼마로 감정평가를 해라. 두 가지는 반드시 판사님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 이 사건 소송의 전 진행 추진에 따라 철거 대상 건축물을 특정하여 측량 감정을 신청하시면 이에 따라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청구 취지를 변경했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소장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을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듯이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형성소송이거든요. 형성소송인 경우에는 대부분 판사님께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했을 때는 지료고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상대편이 나 철거 못하겠다, 지료 못 주겠다 하면은 그때 어떤다? 지료 감정하고 철거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정을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주고 사겠다고 하면 철거를 지정할 필요도 없고 지료 감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나가서 조정으로 해서 더 진전 안 하고 가격이 합의가 된다면 끝나는 거고, 더 진전이 된다면 그때는 지료 감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편을 봐서 지료 감정 신청할 것인지 조정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이렇게 해서 철거 대상 건물을 청구 취지에 따라 추후 변경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소장을 넣지 않습니까? 소장을 집어넣으면 첫 재판이 잡혀요. 기일이 나와서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는 형성소송이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이므로 이거는 조정을 넘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90%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인지 재판 일정에 답지도 않고 서로 답변서만 내고 재판정에 안 나갔습니다. 처음서부터.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여기에 있는 그 땅 주인이 당진시 시의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사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른 것인데 조정으로 안 가고 이렇게 재판으로 간 것이 제가 한 100몇 건 한 것 중에서 처음이에요. 이게.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변호사가 한 겁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건물 주인이 맞다. 신축 당시 이 건물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동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순 누구의 아버지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었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딸한테 왔는데 그 일부가 사위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4년 1월 10일 매각을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되온 바 법정시장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도 처음부터 생각했지만은 법정시장권이 인정된다는 걸 알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법정시장권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도 주장을 했고 입증 자료를 냈기 때문에 법정시장권이 인정되는 건 맞다는 겁니다. 부당이득금은 지료 얘기죠. 지료의 반환 청구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 부분의 부당이득에 한정해야 될 겁니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부당이 한정될 것입니다.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건, 또한 원고의 부당이득금은 현실과 다르게 부러져 있으므로,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럽니다. 마당이 아까 한 198평이었죠. 근데 집은 30평 지어져 있죠. 그러면 지료를 30평 줘야 돼, 198평 줘야 돼요. 어떻게 줘야 된다는 법규 규정은 못 받고 판사님도 어떻게 하라는 걸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수십 번 해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가서 건물에 딸린 것만큼 쓰고 있다고 인정해서 그 넓이를 감정사가 같이 집어넣으면 같이 되는 것이지, 왜 건물만 해라 땅만 해라 딱 지정된 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평이 있었는데 그중에 1규퉁에 집이 한 20평을 만들어 놓고 한 4, 50평 정도를 마당으로 쓰고 있다. 이럴 때 감정사가 500평 있는 것 중에서 지료를 신청했더니 거기 건물이고 마당으로 쓰고 있는 것이 뭐 한 80평이다. 그럼 80평만 갖고 지료 감정을 해도 판사님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인정한다. 이런 게. 저 뒤에다가 물건을 쌓아놨어도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인정하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그런 경우에 그 지료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감정사가 가서 감정한 대로예요. 건물이 앉아있고 마당까지 있어서 마당 얼만큼을, 땅 얼만큼을 쓰고 있다는 걸 같이 감정하면 그걸로 그대로 정하는 것이, 판사님이 가격을 정하고 야 감정 잘못했지 않았냐, 여기 뒤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 안 하더라. 이런. 아니, 그렇게 망을 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소장을 넣었을 때에 항소를 하면서 거기에다 그런 내용을 일단 적어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망치고 막는다 이런 데에서는 제가 보면 조금 좀 뭐 이렇게 좀 하기는 어폐가 있고, 그때마다 그 감정평가서 가서 보고 그대로 하게끔 되면은 맞고, 그 다시 말하면 그 원래는 우리 지료를 감정을 할 때 지료 부분을 어디를 쓴다는 걸 지정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치도 지정을 하고 위치 지정한 것 갖고 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이제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측량하는데 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좀 하게끔, 요 뒤까지 이렇게 좀 하게끔 해주세요 했더니 예 알았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했을 때 또 그렇게 감정평가사가 또 그렇게 한번 또 그렇게 해. 여기까지 여기 뒤도 이렇게 됐으니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게 날짜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서 그냥 한 걸 가지고 억울하고 감정이 잘못됐다고 할 때는 그 부분이 뭐까지 어떻게 쓰고 있는데 항소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그 답변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를 봤더니 실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감정한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면은 판사님이 다시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간다 이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서를 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넣고 여기까지 해달라 다시 주정을 하게끔 되면 하는 거고, 지료 감정하는 것이 된 것이 도면이 다 있어요. 어디에 얼만큼 앉아있고 어디 어떻게 됐다는 거고 가격은 뭐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 그 지료 감정 신청하면 이렇게 나오면 그걸 이제 그걸 가지고 재판장이 내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다 받아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검토해보고 잘못했으면 지정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 서면에서 그걸 집어넣는. 그렇게 해서 법정상권이 있고
지료가 많다고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답변을 넣은 겁니다. 상대편은 변호사고 우리는 지금 법무사가 하는 겁니다. 피고의 주장 유지. 법정 상권이 피고의 주장 유지는 법정 상권이 성립하므로 건물 철거는 부당하다. 그 다음에 원고의 청구 금액은 과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원래 법정 기상권 설치한 것은 건축물 관리장의 단층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보면 2층이어 있었죠. 건물의 현재의 모습은 2층 건물로 증축 또는 시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최초 건립 및 사법적으로 취득 이후 신축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범위가 애초에 건축 허가 받았던 것만큼이 법정상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2층으로 지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법정상권이 어떻게 있느냐는 걸 갖고 우리가 트집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법정기상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법정기상권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이 있는지 없는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으면 법정기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잡으십시오. 땅이 200평이 있는데 3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하던 하십시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무허가로 10평을 또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거는 건축물 관장이 없거든요. 없지만은 건축물 관장이 없어도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야 달라요. 그러니까 법정기상권은 건축물 관리자와 관계없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냐 아닌 것만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옆에 더 지은 것도 법정기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은 안다고 해서 주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주장을 해보는 거예요. 야, 건축법에 있는 거는 법정기상권 인정되지만은 건축법이 없는 거는, 없는 부분은 법정기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해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다 그러면은 법정기상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알아도 주장은 해보는 겁니다. 이런 성명권의 발동 및 측량 감정 신청 예정. 즉 우리가 그러면서 애초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 허가 받은 그 건물 평명도를 법원에다 제출하게끔 해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주장해보는 겁니다. 철거 대상 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측량 감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 외에 더 지어져 있는 것은 법정기상권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 부분을 특정을 해서 우리가 거기만 철거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주장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장은 김정은이가 내 동생이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푸틴도 내 아저씨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주장은 뭘 못해요. 인정을 하면 판사님이 인정하면 인정되는 거야. 푸틴이 내 작은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판사님이 인정하면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장을 해보는 거라는 얘기. 주장. 지료 상당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 담장을 경계로 표시하여 마당, 주차장 등으로 이 사건 전체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건물뿐만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마당에 있는 모든 전부 다를 지료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한 겁니다. 건물은 법정기상권이 취득 당시의 건물이 아니라 최근에 불법으로 신축 또는 증축, 개축해서의 분명으로 법정기상권 인정 범위를 애초에 건축물에 한정되므로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법정기상권이 없다 주장하는데 사실 법정기상권이 있습니다. 법정기상권과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 그러면 증거거든요. 법정기상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기상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향후 원고는 지료감정, 측량감정의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여전히 그 변경된 청구 취지대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 선언을 냈더니 또 상대편에서 답변서를 냈어요. 어떻게 얘를 조정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몇 달 동안을 답변서만 계속해서 이렇게 냈던 사람입니다. 보면 우리가 평면도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건물 신축 당시 평면사의 면적은 현재의 건물과 동일합니다. 건물 옥상에 면적 불상에 가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상대편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듯이 그 2층이 가건물이에요. 정식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도 이제 상대편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 법정상권은 행사할 수 있다. 건물을 유지 사용 위해 마당을 조성하고 주위에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담장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임료상대 부당이 있고 지구와 의무가 있으면 변론을 하더라도 위 담장 내의 토지 부분에 대한 토지가 행사할 수 있는 관수법상 법정상권의 목적에 포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보면 2층 부분도 법정산이 성립한다는 주장과 두 번째는 지역상당 부당이득을 지구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주장은 다시 주장은 뭐냐면 2층도 법정상권이 있다. 맞습니다. 법정상권이 있고 1층에서 더 늘려진 것도 법정상권 인정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료에 대해서 준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상대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개축 시 법정상권의 인정에 관하여 하고 이거를 다시 중개축한 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물고 늘어져 보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에 가서 이거는 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보니까 판결이 철거하라고 판결을 하게끔 되면 땅에 대한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 철거 안 하고 지료만 주라고 나오게끔 되면 협상하더라도 나중에 땅 가격이 된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 결과에 따라서 그 가격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한번 주장을 해보는 거죠. 보면. 1층 건평만 해도 구 건물의 값보다 거의 2배나 되고 신건물은 2층도 있으므로 명백히 구 건물을 위해 인정되는 법정상권의 용법을 크게 위반한 것이 되고 결국 신건물 중 구건물을 초과하는 부분은 철거하는 법밖에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애초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부분은 법정상권이 없으니까 그거는 철거해야 된다. 2층도 철거해야 된다. 더 하는 것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주장해 보는 겁니다. 철거 대상은 피고 소유 이 사건 건물의 정확한 위치, 면적 등을 특정하여 청구 취직을 변경하오니 측량 감정을 실체하여 주기 바라며 원고는 이미 감정 설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갖고 제출하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일부가 나온 건데 감정평가가 보게끔 되면 얼마로 나왔냐면은 여기 보면 0.022%로 해서 년 임료가 얼마로 나왔죠? 46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년 임료가 460만 원 나오다니까 월 임료가 38만 3,300원으로 된 거죠. 보면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재판 진행되는 동안까지의 지료를 신청해야 되니까 이 지료 감정을 가지고 청구 취지 변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 1,000만 원 내놓으려고 그런 것을 날짜별로 따라서 청구 취지 변경하는 겁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건물은 법정상권이 있으니까 건물은 내버려 두고 38만 3천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청구 취지를 변경합니다. 다음에서 이제 보면 피고들이 2, 3차로 또 마지막 답변서를 낸 겁니다. 보면 2층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원고의 토지에 대해 관수법상 법정상권의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지료 감정에서 지료를 달라 그러고 2층 허물고 1층에 더 나온 거를 허물으라고 우리가 다시 청구 취지 변경했는데 답변서는 뭐냐면은 2층도 또 철거 더 진 것도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편의 변호사가 얘기하면 판결
담장을 철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판사님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담장 옆에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갔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법정사고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철거하라고 나왔고, 철거할 때까지 월 38만 3,30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어떻게 한다? 판결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 판결을 받고 조정을 원하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법무사한테다가, 유정수 법무사한테다가 바로 항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항소장, 항소 이유서. 법정 상권자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변경된 부분이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한 점, 이 사건 토지 자체가 대지로서 건물의 이용 목적을 하는데 변경된 부분은 주거 또는 근린상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와 동일하다는 점, 중추경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법정 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판결했는데, 우리는 항소했을 때는 항소 이유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불법을 허가 없이 증축했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없다. 근데 법정상을 인정했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항소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편이 협상으로 이끌기 나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상권이 없다고 우리는 주장했죠. 그렇지만 우리 핵심의 얘기는 이겁니다. 민법에 의해서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기 때문에 무허가로 진 집도 법정상권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에 없는 건물을 더진 것은 건축법에는 위반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법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로 지어진 그 부분은 철거해달라고, 어디다가? 당진시 건축가에다가 이 불법 건축물은 철거해달라고 하겠다 하는 것이 핵심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변호사는 법정 상권이 있으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할 건데 지조 주면 되지 않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법정 상권 인정해. 그 대신 건축법에 위반했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된 건물 철거하게끔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다른 겁니다. 변호사는 뭐 갖고 항대했죠? 민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갖고 있고, 오케이. 법정지상권은 그럼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건축법에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게끔 하겠다고 여기 답변서를 냈는데, 그러면 철거해야 못해. 철거해야 못해요. 실질적으로 철거해야 못해요. 그렇지가 않고, 이게 사실은 보면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건축법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건축법에서 건물을 무단 증축을 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5년이 지나고 나면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그걸 알지만은 상대편이 협상장으로 나오게끔 위해서 너 안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철거하게끔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상대편이 협상장으로 나와라. 너 안 나와? 안 나오면 내가 건물 불법 건축 건축법에서 철거할게.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항소를 하자마자 첫 재판을 날짜도 잡지 않고 바로 통보가 왔는데, 뭐라고 통보했냐면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지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항소하니까 대전지방법원으로 간 거예요. 대전지방법원에서 나는 항소를 했으면은 한 번은 부를 줄 알았어. 그래서 서로 만나고 조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항소했는데도 날짜도 잡지 않고 왔어. 항소한 거에 보면 조정 날짜로 얼마가 잡혔을까 나오라고. 원래 당진에서 서산지원에서도 이렇게 조정으로 먼저 갔고 조정이 안 됐을 때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쪽에서는 보는 변호사한테 의뢰니까 변호사가 이거 법정 시한권이 있으니까 한번 버틸 수 있습니다. 가봅시다 해가고 조정을 하지 않는 거고 재판소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정을 안 넘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부분이 조정으로 넘기는데 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대편 변호사는 법정 시한권을 이겼다 했는데 우리가 뭘로 하겠다고? 건축법으로 무허가업을 철거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거고 나와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할 때 제가 이제 같이 나갔었습니다. 나가가지고 우리 그 공투했던 그 대표 그 총무가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얼마에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얼마에 땅을 다시 사게끔 하자. 이거는 뭐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살 수 있지만은 그 옆에 있는 땅 설정을 해서라도 이 땅 다시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도 그때 얘기는 돈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무슨 장사를 하는데 음식점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 돈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뭐 좀 깎자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낙찰 받으신 그 공투로 낙찰을 받으신 대표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알아서 정하라 그랬더니 얼마 하자 하고 협상에서 끝이 났습니다. 다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마지막에 한마디만 덧했죠. 그거는 땅을 산 가격이고 현재까지 지료는 따로 주셔야 되는 건 편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땅 다 사고으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료가 한 1년 반 넘다 보니까 한 700 몇십만 원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료는 저기 하고 여태까지 나온 지료는 별겁니다. 뭐 지료는 줘야 된다고 했더니 할 수 없이 거기서 지료는 별도로 주고 다만 그때까지 그러니까 땅을 잔금을 다 우리한테 줄 때까지 지료는 계산해서 받아야 된다. 잔금 우리가 줄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끝내서 팔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 생각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야 되는 건 맞는데 건물 주인이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는 있지만은 돈이 있을 때는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옆에 땅까지 같은 주인이고 돈이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만 떨어졌을 때 그냥 최저가로 들어가서 협상을 하고 팔고 빠져나온 거 그런 겁니다. 내용을 그렇게 아시면 이제 법정시한권에 대한 것은 알고 이렇게 법정시한권이 있을 때에 불법으로 건물이 있을 때는 법정시한권을 일단은 무조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판사님에 의해서 또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보면 그 하다가 한번 마지막 카드로 써먹는 것이 왜? 건축법 갖고 간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그 법무사님께서 항소심 준비서면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항소심 준비서면을 한 번 더 내줬어요. 보면 철거 대상 이 사건 건물의 1층 면적 물어 하고 싶은데 증층 부분도 118이다. 바닥 면적의 비교만 해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기존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조정조서해가지고 얼마게 이 매매대가 얼마 만에 원고에게까지 된다. 갚는 날까지 연시회 비율에 돈을 가산해 지원해야 된다.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전날까지 월금 38만 3천의 비율이라는 금원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 치료는 별도로 아까 가격하고 별도로 등기 이전할 때까지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그 조정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하고 나니까 합의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더니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합의한 사항을 컴퓨터로 다 쳐가지고 와서 보고 사인하래. 사인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부정소송으로서 판결문이 난 겁니다.